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경단녀 분들을 위한 부업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학 졸업 후에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수입은 그렇게 큰 편은 항상 아니었지만 일하는 시간보다는 괜찮은 수입으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이 항상 안 좋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수입도 괜찮게 올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경단녀 분들께서 하시면 좋은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려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알아봤던 일들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 주업이 될 수 있는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잘한 부업이 될 수 있는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부업 같은 경우 제가 마지막에 쭉 그냥 나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블로그입니다. 주부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가지는 바로 네이버 애드 포스트고요. 두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네이버에서 직접 주는 광고비인 애드포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단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금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비를 직접 받아서 포스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물건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애드포스트인데요.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해보긴 했는데 정말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블로그를 나는 취미로 내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한 달에 그래도 10,000원, 20,000원대라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쏠쏠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소한 금액이니까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체험단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받아서 포스팅을 해야 하는데요. 체험단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해보니까 방문자 수가 1방문자 수가 5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체험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비를 받고 포스팅을 하는 것은 1방문자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1방문자가 1,000명 이상이 되기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글 티스토리 같은 경우 애드센스 수익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 티스토리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험담을 찾아보시면은 하루에 2~3시간만 투자를 했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달성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면 수익이 100만 원대 정도 나오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구글 티스토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이나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를 이용해서 원데이 강좌를 여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자격증까지 만약에 받아두시게 되면 시간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캔들이나 뜨개질이나 뭐 아니면은 매듭공예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스스로 원데이 강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따는 데 조금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면 원데이 강좌나 아니면 원데이 강좌가 인기를 끌게 되면은 정규 강좌도 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딴다고 해도 수강생을 대체 어디서 모집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엇이든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지역망 카페인데요. 몇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지역망 카페에서 나의 강좌에 관심을 보이는 2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당장 원데이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나의 강좌를 홍보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원데이 강좌만을 위한 어플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왠지나 솜씨당 같이 원데이 클래스를 모집할 수 있는 어플들을 이용해서 나의 강좌를 홍보하고 그리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아까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원데이 강의를 여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취미 활동을 위주로 한 강의를 여는 것을 추천드렸다면, 이 세 번째에서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가졌던 실무 경험을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미활동에서 공예나 요리 같은 경우 오프라인 강의를 위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 직접 내가 경험을 했던 엑셀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녀 때 다니던 직장의 실무 경험을 강의로 기획을 해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프립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떤 강의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번 프립을 같이 열어볼게요. 프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프립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여기 추천에 이렇게 서핑이나 레저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라테스, 이런 운동이 많이 주력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PPT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PPT를 검색해보면 이런 강좌들이 열려 있는데, 상위 1% 광고인이 알려주는 PPT 신공, PPT 초보 타줄로 직장에서 인정받기, 그리고 PPT로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PPT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실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실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은 번역 툴도 있고요. 비즈니스 회계 이런 것도 있네요. 회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이메일 쓰기, 이런 강좌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강좌 어플이나 아니면 프립 같은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떤 강좌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강의를 직접 기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요즘 회사원분들께서 회사 때려치고 치킨집 할까? 대신에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저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글을 올려야 하고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것에 약간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점점 제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유튜브는 블로그랑 다르게 바로바로 구독자님들과 피드백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렇게 댓글을 조금 더 쉽게 달아주신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단점이라고 하면 애드센스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한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그 들인 시간만큼 시급으로 따져보면은 최저 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공을 들여야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야 하니까. 그리고 애드센스 이외에도 광고나 협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광고나 협찬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독자 수가 10,000명 이상은 되어야 여러 가지 골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재테크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물건을 노출한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리뷰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더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유튜브를 추천하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퍼스널 블랜딩이 가능해서입니다. 인맥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저에게는 유튜브를 친구들에게 아무에게 안 알리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찾아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걸 보니까 저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다가 유튜브 시작해라 라고 하면은 다들 막막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할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또 경단녀들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주제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옙테크도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받는 돈도 있고요. 저도 설문조사 뭐 엠브레인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소소하게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부들 같은 경우 주부들만을 위한 뭐 좌담회나 이런 설문조사를 직접 가서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좌담회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나 그림들을 사이트에 올려서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서 팔거나 아니면 대학교 때 썼던 레포트나 아니면 자소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년간 일을 쉬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우선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버릇에 관한 책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은 말이라도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나는 얼마를 벌 거다 나는 얼마를 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능한 것 같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은 어떻게 벌어? 10,000원도 벌기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이라도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나는 한 달에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100만 원을 번다. 라고 계속 말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나의 생각이 예전에는 벌 수 없다 해서 벌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우선은 그냥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데 참여를 하셔서 취미생활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존감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취미생활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나 스스로를 잘 몰라서 다 싫어, 다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여러 가지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뜻밖의 취향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